네. 오늘은 제가 이제 특강으로 준비한 거라서 1시간 동안 짧고 굵게 하려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될까?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내용이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역시 블로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방향성이죠. 저희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글을 쓰는데 블로그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나 수익형 블로그, 브랜드 블로그, 홍보용 블로그 3 가지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완전히 이제 제가 책 쓴 거 보셨겠지만 그냥 새벽 일기 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딱히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하지 않아서 지금 데카콘랜드 블로그 들어가면 산으로 가 있죠. 막 산으로 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표님들 블로그는 신경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블로그라도 내 맘대로 하자.'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제 블로그가 지금 산으로 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하실 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할 때 제가 내 블로그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아서 어 기록형으로 갔다가 그리고 체험단 갔다가 에드포스트 그리고 이제 어 거기서 더 발전돼서 서평단이나 그리고 이제 대표님들 블로그 운영하는 브랜드나 홍보용 블로그 운영하는 걸로 갔는데 거기로 갔을 때는 이제 제 블로그는 냅두고 이제 대표님들 블로그는 방향성을 정하고 운영을 하죠. 당연히 상품 판매나 그리고 전문성을 계속 살려서 글을 써야지만 노출이 계속 되기 때문에 처음 블로그를 쓰실 때 지금 카페라떼님이나 헬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차곡차곡 그 방향으로 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블로그를 봤을 때 블로그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유입과 반응. 그러니까 저희가 블로그를 쓰더라도 어떤 유입이 되어야지만 이제 블로그가 활성화가 된다고 하죠. 활성화가 되어야지 상위 노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상품 판매도 할 수 있고 체험단도 할 수 있고 내 브랜드를 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 블로그를 아무리 계속 100 개를 쓰든 1000 개를 쓰든 유입이 없으면 그 블로그는 수익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죠. 그냥 일기 형식으로만 운영하지 않는 한은 어 이게 유입을 시켜야지만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 유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말하는 상위 노출이죠.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키워드 이야기랑 같이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유입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블로그 자체로 유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로 유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블로그도 광고 돌리는 거 아시죠? 블로그도 광고 다 돌리거든요. 업체에서 블로그도 요즘 광고를 돌리고 블로그 자체 유입은 당연히 상위 노출로 들어오는 거고요. 외부 유입은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나가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자 반대로 밖에서 유튜브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가 저희 블로그 학교나 블로그 끝장내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이나 그리고 줌 그리고 구글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 혹시 짬누나님 그 설정 다 되어 있으실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링크 다 설정해 놓으셨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유튜브에는 연결해서 블로그를 들어오게끔 하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데카님이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그 통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희가 네이버에서만 유입이 되고 있지 않죠. 네이버에서만 다 유입이 되지 있어요. 않고 다음이나 줌이나 이런 데서 설정을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설정을 안 해도 들어오긴 하지만 설정을 해 놓으면 좀 더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외부 유입으로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내 블로그로 끌어들여야지만 돈 되는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본적이긴 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자, 형식 일단 키워드나 이런 부분은 이 형식을 조금 살펴보고 가볍게 살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글을 쓸 때 항상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블로그는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상위 노출을 해서 유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글을 읽기 힘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게 되죠.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글을 가독성 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저희가 홈페이지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홈페이지나 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훨씬 블로거들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지 않고 진스쿠키 님도 챗 GPT 사용하셨다고. 네.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채팅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와서 정보를 얻어가는 이유는 저희가 가독성 있게 굉장히 잘 써져 있죠. 글을 쓰실 때. 그래서 그 가독성 있게 쓰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실 때 사진과 글, 사진과 글, 거꾸로 글, 사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로딩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해요. 사진, 글 하는 게 사진, 글이 훨씬 더 빠르게 로딩이 되고 그다음은 저희가 거의 90% 이상이 사진, 글을 쓰기 때문에 글, 사진 쓰게 되면은 사진을 보고 내려왔는데 뭐지? 이게 가끔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남들도 그렇게 쓰니까 나도 그렇게 쓰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는 로딩 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좋지만 저희가 일반인들이 기억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저희에게도 보기 좋고 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말씀드리는데요. 이미지는 항상 굉장히 이슈가 많죠. 왜냐하면 사진을 늘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를 했어요. 뭐 그전에도 계속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테스트를 했었던 게 뭐냐면 잠깐 다른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제 블로그 가서 볼게요. 저희가 사진이 없으면 글씨 제가 사진이 없으면 여기 글감 가서 사진을 사용하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미 저작권은 프리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단 문제가 뭐예요? 여기 있는 사진은 너도 나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사성에 걸리게 되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캡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캡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픽사베이나 뭐 가가지고 캡처를 해서 저장한 다음에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기 자체에서 하는 방법은 사진을 여기 보이시죠? 사진 편집에 들어가시면 사진을 자르기도 있고요. 저는 사이즈를 1:1로 저는 대부분 이미지를 1:1로 맞추거든요. 적용하고 그리고 테두리를 한 번 더 해줍니다. 테두리요. 테두리를 한 번 해주면요. 이게 유사 사진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나와요. 노출이 돼요. 저희가 유사 사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유사 사진으로 잡히게 되면 이 블로그에 대한 글, 한 개의 포스팅의 점수가 깎이게 되죠.
사진에 대한 점수도 들어가는데 이게 유사 사진으로 잡히게 되면 잠시만요. 유사 사진으로 잡히게 되면 네. 어. 블로그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편집을 하고 혹시 이런 이미지가 필요하신 그러니까 글을 그냥 일반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정보성 포스팅 만약에 제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미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찍을 거예요? 다른 사람 회사 가 가지고 찍어 올 수도 없고 어디 뭐 건물을 찍어 올 수도 없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면 글감에 가셔서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진을 좀 자르고 테두리를 해 주시게 되면은 음 어 노출이 잘 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사진 이미지가 잘 노출될 수 있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잠시만요. 네. 제가 포스팅이 음 요즘에는 잠시만요. 제가 포스팅이 자 글을 글이 노출되고 있는지 항상 글을 쓰고 나면 글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확인도 꼭 하셔야 되거든요. 쓸 때 자 쌍따옴표 풀 제목을 넣으시고요. 양 끝으로 쌍따옴표를 넣으면 노출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가 나오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제목을 짓다 보면은 '아 다른 사람들이 쓰는 제목을 활용해서 쓰라고 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탭에서 1 등부터 10위 안에 있는 제목과 거의 한 사람과 표시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지으면 여기에 이렇게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건 이미 제목의 유사성에서 걸리기 때문에 점수가 하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이미지가 다 노출이 되는 걸 확인하려면 이 쌍따옴표를 양 끝에 있는 쌍따옴표를 지워 주시고요. 이미지를 클릭해 봅니다. '어 뭐죠? 아 여기 안 지워졌네요.' 안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사용했던 이미지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유사 이미지를 사용하셨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사용하실 때 이미 본인 대표님들께서 사용하신 이미지를 다시 해도 그게 어떻게 돼요? 유사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캔바, 미캔 이런 데에서 다시 재가공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 그래서 이렇게 꼭 글을 발행하고 나서 이런 제목 노출이 되고 있는지 쌍따옴표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지도 사용한 이미지가 유사 이미지가 혹시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직접 찍은 사진이 최고로 좋고요. 매번 직접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글을 쓸 때 저희가 아까 제 블로그를 한번 더 볼게요. 제가 그냥 제 블로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쓸 때 여기 가운데 정렬과 왼쪽 정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건 가운데 정렬이 좋고, 정보성으로 할 때는 왼쪽 정렬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택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정보성을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다들 왼쪽에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많이 시작을 하지만 저는 꿋꿋이 가운데 정렬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색을 했을 때 글이 너무 꽉꽉 채워져 있는 것보다는 저는 좀 이렇게 끊어져서 그냥 쓱쓱, 사실 저희가 글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들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따옴표, 인용글을 활용해서 소제목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읽지 않아도 소제목에서 어떤 느낌인지 내가 필요한 거, 뭐지? 사용길에 그러면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뭐지? 사용기를 했는데 이게 문이 열렸네? 이러면서 소제목들에서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또 강조할 부분들은 이렇게 인용구로 해서 글씨를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다 하더라도 가독성이 떨어지면 나간다. 그냥 다른 데서 이제 제가 그 한글 워드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전자책을 샀을 때 그 워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찾았단 말이에요. 정말 포스팅 다들 너무 잘해 주지만 글이 너무 읽기가 힘들게 꽉꽉 채워져 있으면 전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건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반화시키나요? 너무 강제적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소제목으로 그다음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단어로 키워드로 나타내 주는 것도 좋고요. 또는 그 제목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소제목으로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그다음으로 하는 건 뭘까요? 저희가 글을 쓸 때 혹시 아직도 잘 지키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실 때 잠깐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링크를 남겨야 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사진, 글,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여기 있죠. GIF, 꼭 체류 시간을 위해서 GIF.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진으로만 멈춰져 있는 글에 GIF를 넣어서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번만 보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가 뭐가 움직이네? 다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게 GIF죠. 그래서 GIF 활용해서 항상 글을 넣어 주실 때, 특히 먹방이라든지 아니면 사진 찍는 살짝 웃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짝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GIF 파일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체류 시간이 일단 늘고요. 그리고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식세기에 돌렸는데, 환풍기 이거 필터를 식세기에 돌렸는데 기름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은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뭐지? 이렇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 블로그에서 영상은 클릭할 확률이 극히 낮죠. 그렇기 때문에 GIF로 좀 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활용이 되고, 그리고 체류 시간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류 시간을 높이려면 또 뭘 해야 되죠? 관련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포스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관련된 글이 없어요. 하지만 어 이 글이 아니라 아까 이제 블로그 관련해서 이렇게 포스팅을 쭉 이어서 쓴다면 이걸 하나로 쓰지 않고 그 밑에 링크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후 세척기 3인용도 사용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살문용도 전에 사용했고 이번에 유기농도 사용했다면 같이 한글에 다 쓸 수도 있지만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함께 보면 좋은 다른 글을 같이 연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 연결하는 방법 있죠. 이거 글씨에 글씨에 바로 링크를 삽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글은 좀 다르지만 제가 이 글을 복사해서 가져가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삽입해서 이 글을 발행하면 여기에 똑같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그 다음 글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1일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자 그다음에 하는 게 글을 다 썼어요. 쓰고 나서 혹시 이거 잘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항상 또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모바일 버전으로 항상 확인. 여기 보시면 컴퓨터로 글을 쓰실 때 아니면 수정하기 위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 모바일 화면과 그리고 컴퓨터 화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왼쪽 밑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태블릿 화면, 모바일 PC 화면, 그리고 모바일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너무 끊어지지 않도록 대체로 여기 한 24자 정도? 처음에는 이게 조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모바일 화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이거는 또 너무 많은 글에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양호하다고. 그러니까 다가 내려가는 건 괜찮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좀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죠. '아 글의 전문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이 발행하기 컴퓨터로 쓰시는 분이라면 발행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셔서 이것 또한 가독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 위로 제목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대권 지금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목이 요즘 짧게 하는 게 추세죠. 짧게 하는 게 추세인데 제가 제목이 긴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 많아서예요. 욕심이 많아서. '아 다 걸려라. 이거 다 걸려라.' 이러는데 자 한 가지 주제로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에 제목이 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작은 제목들을 계속 잡고 올라가서 싹 잡아버리면 되는데 저는 이제 딱 한 번에 승부를 띄우기 위해서 왜냐면 저는 이제 블로그가 최적화가 아니에요.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이 잡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트렌드가 뭐예요? 왼쪽에서 시작하는 제목의 키워드는 왼쪽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너무 문장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문장이 너무 어색할 경우에는 가운데에 넣어도 노출이 돼요. 가운데나 끝에 넣어도. 어차피 왼쪽에서 좋다는 거지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키워드가 순서대로 검색되는 게 아니죠. 이게 다 쿠쿠 유기농 사용기도 되고 쿠쿠 유기농 세척기도 되고 쿠쿠 식기세척기도 되고 이게 모든 단어가 다 조합이 돼서 키워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왼쪽에서 사용하는 게 좋긴 하지만 문맥상 너무 어색하다면 그냥 자유롭게 좀 쓰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목에는 자 스마트 스토어도 특수 문자 쓰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로그에서도 특수 문자는 지양합니다. 단 가로, 대가로, 이 가로나 대가로나 그리고 느낌표, 물음표 정도는 괜찮다. 특수 문자라면은 이모지죠, 이모지. 막 하트 있고 막 별표 있고 막 이런 화려한 애들 그런 애들은 쓰는 게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씨 쓰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글을 다 19포인트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19포인트인 글을 핸드폰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눈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쓰실 때 평균적으로 16포인트, 그리고 강조, 자, 중간 강조는 19포인트, 그리고 여기 인용구에 들어가는 건 얘는 왜 24포인트예요? 편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24포인트로 해줘서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글을 쓰시고 사진 글, 그리고 필요하면 동영상, 요즘에 동영상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파노라마라고 후기찾기 파노라마가 되신 분이 여기 이렇게 사진이 쭉 나온 게 있어요.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이 파노라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AI가 내용과 사진과 글이 제목과 내용과 사진과 영상이 모두 좋다.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만 이렇게 딱 펼쳐주거든요. 근데 이 파노라마가 되려면 중간에 영상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꼭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 아니지만 들어가야지 거의 99%는 들어가더라고요. 가끔 안 들어가도 파노라마로 해주긴 하는데, 그래서 이 파노라마까지 노린다 싶으면 영상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봤으면 다음 단계는 맞춤법이요. 맞춤법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글 내용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맞춤법이 맞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맞춤법은 꼭 활용해 주시되, 고유 명사 같은데 고유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이 맞춤법이 자꾸 수정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맞춤법으로 했는데, 자, 저 같은 경우 데카콘랜드가 지금 띄어쓰고 오르라고 떠요. 그렇지만 데카콘랜드 제가 만든 고유 명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제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하더라 구요가 원래는 맞아요. 맞는데 전 일부러 이렇게 약간 대화체 정도로 저만의 스타일로 해서 이런 게 쓰거든요. 이런 거 정도는 맞춤법 오류여도 그냥 제외로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말투를 글씨에 녹여서 사용하시는 분은 조금 틀려도 괜찮지만 의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꼭 필요한 단어들 있죠. 그런 거는 맞춤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맞춤법까지 확인이 됐으면요. 자, 발행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클릭하고 틀렸던 부분들이나 당연히 밑에 이 캡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캡션이 뭐예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제 번거로워서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예전에는 이 캡션을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사진 캡션으로만으로도 검색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통계에 들어가면 유입 분석. 자, 여기 보시죠. 이미지 검색이 있어요. 그 이미지 검색이 여기 PC도 있죠. 모바일도 있고 PC도 있죠. 여기 군대 보직도 있네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어떤 이미지로 들어와서 본 건지. 어우, 제 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제가 한 것 중에 요건가 봐요. 요거 클릭해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썼는데 저만 뭔가 책으로 이렇게 해서 이 군대 보직이라는 키워드로 그때 썼던 건데 저만 다르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미지가 다 똑같은 이미지가 아닌 다른
거니까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밑에 있는 캡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도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캡션, 그러니까 노출을 노린다. 내가 어떻게 쓰는지 이 하나의 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에 다 노출이 되길 바란다면 당연히 그 이미지 밑에 캡션 넣어주세요. 단 제목과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키워드가 중복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제목과 똑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을 설명해 주는 포인트, 아니면 내가 이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건 기사님이 직접 와서 방문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 크기를 이 기사님과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쿠쿠 식기 세척기 6인용 성인과 비교해 봄, 뭐 이런 비교 사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이것도 이렇게 했더니 사용했을 때 이 밑에 캡션을 넣어주는 게 노출에 다방면으로 노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까 통계 보셨죠? 통계 보셨을 때 이렇게 보면은 다양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다 잡아야죠, 저희가.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편집을 잘 쓰고 나면 맞춤법도 하고 글씨 크기도 포인트를 줘야 되고 포인트 주고 이렇게 글씨 굵게 해야 될지 아니면 색깔을 좀 입힐 건지 그런 편집을 하다 보면 대표 사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 초반에 실수를 되게 많이 했던 게 발행하고 나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대표 사진을 뭐 이걸로 얘 자동 문 열림이 되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클릭하다 보니까 이렇게 AS 기사님 사진이 대표 사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가서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지금 대표 사진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릇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굉장히 깨끗하게 설거지가 됐어요라고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걸 대표 사진으로 했거든요. 근데 수정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발행하기 전에 이거 부분 또한 놓치지 말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행 누르면 자 보세요.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죠. 카테고리 설정하고 주제 확인하시고 전체 공개하시고 발행 설정은 모두 다 표시해 주시고 태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태그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 해서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그는 30개까지 쓸 수 있지만 30개를 쓰진 않고요. 5개 정도만 씁니다. 본문 중간에 아직도 제 수업 들으신 분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태그를 본문 중간에 이렇게 같이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바뀌지만 이 글씨를 손으로 클릭하는 순간 다른 블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본문에 태그 넣으시지 마시고요. 태그는 5개 정도 넣으시되 이 태그는 어떤 걸 넣어야 돼요? 관련성 있는, 내용과 관련성 있는 태그를 넣어주시고요. 두 번째, 제목과 똑같은 태그를 넣지 않습니다. 연관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연관 키워드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업체 이제 대표님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같은 키워드를 모든 포스팅에 다 넣으시는데요. 그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넣는 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넣게 되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요. 태그는 자, 제목과 일치하지 않고 연관 키워드로, 연관 키워드는 뭐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쿠쿠 6인용 세척기를 했으면 자, 연관 키워드가 여기 밑에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 관련된 키워드들을 거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발행을 해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글쓰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죠.
블로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블로그에서 해야 될 것. 자, 자 볼게요. 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위 노출 공식이라고도 하죠. 사실 특히 공식이라게 그 이대로 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상위 노출이 되는 건 아니죠. 키워드도 맞춰야 되고 하지만 가독성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 노출하고 하면 클릭해서 들어오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반영할 때는 맨 왼쪽이 유리하고 제목의 단어는 6단어 정도 그리고 글자 수로 한다면 24자 정도 특수문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키워드를 했을 때 제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에 관한 글을 썼어요, 만약에. 그랬을 때 키워드를 반복하는 게 좋다고 계속 이거를 막 10번, 20번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문맥상 들어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문맥과 전혀 맞지 않은데도 의도적으로 이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를 내용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본문에만 아니 제목에만 한 번만 써도 본문에 한 번도 쓰지 않아도 글이 좋고 최신성에 이게 모든 형식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점수가 양질의 포스팅이 된다면 본문의 내용에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아도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키워드 횟수를 막 몇 번 해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하게 되면은 만약에 키워드를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넣고 싶다. 아, 전혀 안 넣는 것보단 그래도 넣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서론, 본론, 결론에 한 번 처음에 한 번 쓰고 중간에 한 번 쓰고 마지막에 한 번씩 써서 골고루 위치해져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글을 쓸 때 그렇게 쓰죠. 제가 오늘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글을 본문에 쭉 써죠. 그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에 대한 이야기를 포스팅으로 남겼는데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또 하죠. 그래서 글에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맞춰서 서론, 본론, 결론에 이렇게 키워드들을 골고루 반영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글자 수는 당연히 많아야 합니다. 1000자 더 떼야 되죠. 최소 천자인데 1500자 이상, 1500자 이상, 2000자 그 정도. 그리고 사진은 한 장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있죠. 서평당 같은 경우 아니면 책 리뷰 같은 경우는 책 딱 한 장, 표지 한 장, 저는 표지 한 장 올리거든요. 그거 올려도 노출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니 막 20장도 올리라 그러고 10장 이상, 20장 이상이라고 하는데 라고 하는 건 20장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그 여행 같은 경우는 사진을 많이 보여줘야지 거기에 분위기들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나 요리나 이런 특별한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진을 많이 올려주는 게 좋고요. 완전히 정보성으로 가는 제가 아까 노인복지 그거나 뭐 공유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한 4장에서 5장 정도? 그렇게 그냥 글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니까. 정보성 포스팅에 글만 있으면 너무 지루하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한 번씩 쉬시라고 중간에 사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키워드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다른 거 다 빼고요. 키워드 중에서 마피아넷하고 블랙키 활용하는 걸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키워드 뭐 연관 검색어 제 책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연관 검색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그래도 전혀 안 보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우니까요. 자동 검색어. 자,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 넣어서 아까 쿠쿠로 해볼까요? 홍대 맞지? 홍대 맞지? 자, 홍대라고 쳤는데 이렇게 쭉 리스트가 뜨는 자동 완성 검색어라고 합니다. 자동 검색어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검색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단어가 형성돼서 키워드가 만들어지는 걸 자동 검색어라고 합니다. 홍대 맛집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 요게 연관 검색어고요. 이 연관 검색어는 자동 검색어 바로 옆에 이렇게 오른쪽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고요. 이렇게 제일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죠. 이대로 쓰면은 좋지만 이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은 마피아넷을 활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마피아넷에 가면은 이게 이제 네이버 광고 있죠. 네이버 키워드 도구도 있어요. 광고 키워드 도구. 거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마피아넷에서는 연관 검색어를 굉장히 관련된 걸 쭉 뽑아줘요. 되게 많이 한 방에 뽑아주기 때문에 전 가끔 여기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연관 키워드를 어떻게 해요? 아, 한번 볼게요. 만약에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피스 한 5개 정도? 5개까지 무료일 경우 5개까지 입력할 수 있거든요. 1인 기업, 작은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 공유 오피스, 소형 사무실, 1인 기업, 작은 사무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와 관련된 연관 표들을 쭉 나타내 줍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진짜 많죠. 이런 거는 어떤 분들이 쓰실 때 좋아요? 같은 업종으로 하나의 업종을 계속 하시는 분들, 계속 같은 포스팅들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모든 키워드들을 다 계속 새로운 키워드들로 제목을 지어야 되죠. 제목이 계속 같으면 안 돼요. 오늘은 사무실 컨설팅 했어요. 사무실 컨설팅 2인이 왔어요. 사무실 컨설팅 어 뭐 1시간을 했는데 계약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제목의 시리즈별로 나가는 건 절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저희가 키워드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관 키워드들 리스트를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쓸 때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지역이 맞지 않다면 빼줘야 되고요. 쓸 수 있는 것들만 체크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이대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또 활용해서 써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나머지 여기 월 평균 클릭수 이런 것들은 광고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삭제하시고 자, 여기 검색수 합계가 나왔죠. 검색수 합계가 나왔고 여기에 뭘 보냐면요. 발행량을 봐야 됩니다. 그럼 발행량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 공유 오피스에 대한 발행량 지금 여기에는 지금 월간 검색량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간 검색량만 확인할 수 있는데 발행량을 볼 수가 없죠. 발행량은 저는 블랙키를 보내드립니다. 잠시만요. 블랙키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마피아넷에서 연관 검색어 리스트를 쫙 뽑고요. 그 다음 블랙키에 와서 월간 발행량을 확인합니다. 이게 좀 작업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쭉 뽑아 놓으면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계속 낮은 키워드도 별로 계속 잡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수식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는데 엑셀을 안 한 지 오래돼서 참. 이게 강의를 하면 머리가 바보가 돼요, 더. 그래서 잠시만요. 필터 정리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자, 제가 필터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검색수를, 자, 내림차순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 모바일과 PC에 검색량을 합계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검색량이 많은 걸 쓰면 좋긴 하겠지만 검색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키워드 경쟁률이 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오름차순으로.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연관 키워드를 꽉 잡았는데 다 찾았는데 진짜 많았죠, 아까. 리스트가 엄청 많았는데 불구하고 여기 PC 모바일 검색수가 0인 게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0이죠. 이거는 저희가 잡아도 검색자가 거의 검색을 하고 있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글을 써도 노출이 되지 않죠. 단 그건 있어요. 지역 기반으로 할 경우엔 이런 것들을 검색을 지역 기반, 자,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놓으면 분명히 타겟이 명확하죠. 관악구 사무실 임대를 찾는 분들이 관악구에 사시는 분 아니면 관악구 근처에서 관악구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찾는 분들에게는 이게 검색량은 작지만 이 키워드로 잡아서 포스팅을 해놓으면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출은 돼요. 그래서 이게 방향이 두 가지예요. 무조건 상위 노출에서 유입을 많이 하는 건 체험단에 굉장히 유리를 하고요.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소한 키워드지만 타겟을 명확하게 찍어냈기 때문에 지역 기반으로 이거 같은 경우 지역 기반이죠. 지역 기반으로 타겟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클릭해서 들어오면 구매 전환이 되는 거죠. 전화가 오겠죠. 아, 사무실 구하고 있는데 관악구 어디 있어요?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구매 전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키워드를 선별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만약에 찾았으면 발행량은 10회인데 제가 아까 뭐였죠? 관악 사무실 임대를 자, 여기다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월간 뭐예요? 월간 발행량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자, 마포 비성주 오피스 말고 종로로 한번 해볼까요? 0이죠. 0인데 복사해서 블랙키로 가볼게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요. 120에 20이에요. 그래도 자, 잠시만요. 이거 말고 좀 더 센 걸로 보겠습니다. 서울 비성주? 아, 이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굉장히 이렇게 낮네요. 자, 이거를 그냥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이 정도면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검색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홍대 맛집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예 그냥 쉽게. 와, 이거는 자 보세요. 콘텐츠 발행량은 28,000인데 검색량이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데 이게 월간 발행량은 낮고 검색량이 높네? 아, 이거 그러면 황금 키워드니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어, 제가 이게 로그인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높기 때문에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28,300이기 때문에 키워드 등급으로 C등급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경쟁률이 셉니다. 일단 검색량이 높다는 건 뭐예요? 일단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검색을 하고 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센 다른 블로거들, 최적화 블로거들이 들어와서 이미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검색을 하셨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홍대 맛집으로 잡으려고 했더니 연관 키워드가 쭉 떴어요.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블로그 발행량을 보시고 월간 검색량을 보지만 최적화 블로그가 아닌 이상은 1000 이하.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키워드를 찾고 월간 검색량을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홍대 AK몰 맛집인데 글을 쓰실 때 저한테 그런 그 문의가 많이 와요. "아 내용을 다 쓰시고 제목을 잡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쓰실 때 어떻게 하냐면 제목에 맞는 키워드를 그러니까 저희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시트 작업을 했던 게 그거죠. 제가 제 블로그에 맞는 글을 써야지만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실에 대한 글이 쓰고 싶지 않고 발행량이 굉장히 더 높은 게 있을 텐데요. 막 검색량이 굉장히 높은 걸 쓰고 싶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뒤로 넘어갈수록 많죠. 무자본 창업. 오늘은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쓰고 싶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돼요? 블로그 지수가 그만큼 되지 않으면 이 키워드로는 쓸 수가 없죠. 노출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가 노출해서 잡을 수 있는 키워드부터 잡아가는 겁니다. 잡아가서 이렇게 계속 한 가지 분야의 글을 쓰게 되면 C랭크, 전문가적인 글이 되기 때문에 C랭크에 잡혀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좀 센 키워드로 쓰더라도 최적화 블로그가 아니어도 같이 끌어서 노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얘기하죠. 블로그 3년 전에 썼는데 제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되고 있어요. 뭐 5년 전에 썼던 글도 노출이 돼서 연락이 와요. 그런 게 이런 전문가적인 글을 계속 쌓아서 처음에는 낮은 키워드를 잡았지만 이 키워드가 유혹 키워드로 계속 잡히면서 유혹 키워드 개수가 많아지고 전문성이 쌓이면서 다른 글들도 같이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엔 방문자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한 30 이상부터 잡으라고 하거든요. 30 이상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끊어서 한 여기서부터 30 이상부터 잡아서 글을 하나씩 이 키워드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쓰고 나서 키워드를 잡아 달라고 하면 정말 그건 힘들어요. 물론 가끔 쓰다 보면은 어 키워드 제목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 키워드를 먼저 찾고 내 블로그에 맞는 그거를 내용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아니 내 블로그 도대체 지수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요. 블로그 지수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바로다인데 제가 링크 보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약간 여기도 후하게 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항상 저희가 늘 다른 데는 대부분 유료 사이트예요. 대부분 유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책방에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 지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하루 유입이 뭐 100명 이하 뭐 200명 이하 이러면 최적화는 아니실 수도 있는데 이미 2015년 이전에 만들어 놓은 블로그고 그전에 좀 활성화를 시켜 놨다면 아마 블로그 지수가 꽤 높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키워드를 찾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8시인데 하나 제가 그 스마트 블럭을 보고 스마트 블럭으로 키워드를 찾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싶으니까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자, 요즘에도 AI 기반으로 네이버가 에어 서치 방식의 스마트 블럭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전하고 다르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이제 블로그가 홍대 맛집으로 했는데 이렇게 쭉 나와요. 이미지로 볼 수 있게끔. 자,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아까 브랜딩 블로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행이나 맛집이나 그리고 뭐 요리나 이런 카테고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상품 리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쿠프 유기농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잡을 수 있는 키워드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블로그를 쓰기 전에 쓰고 나서 거기에 맞는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먼저 찾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홍대 맛집으로 했을 때는 키워드가 너무 셌죠, 아까? 그러면 이것도 다 키워드예요. 지금 이게 키워드로 이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엔 저희가 다 여기 블랙키에 가서 연관 키워드를 찾아야 됐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스마트 블록으로 해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관련된 글들이 쭉 나오죠. 이 키워드들인데 이 키워드들을 어디 갔나요? 네. 찾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일 밑에 있는 친구가 가장 낮아요. 그래서 활용하실 때 홍대빵 맛집. 자, 한번 볼게요. 복사해서 블랙키위로 가겠습니다.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어떤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자, 4070이죠? 4070에 690이죠? 그래도 센 편이긴 하지만 저 위에 있는 이거는 지금 홍대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더 낫네요. 오, 이거 검색해서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홍대 맛집에 가서 포스팅을 할 건데 맛집 탐방과 리뷰로 했더니 키워드로 했더니 180에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떤 키워드예요? 지금 좋은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발행량이 적고 검색량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죠. 지금 월별 검색량이 작년 5월부터면 딱 그거예요. AI 스마트 블록이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이 키워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대 맛집이면 무조건 홍대 맛집 키워드만 잡아야 되는 줄 알았더니 맛집 탐방과 리뷰로 해서도 들어가서 검색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는 체험단으로 하실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체험단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단 같은 경우 잠깐 얘기를 한다면 체험단은 사실 하루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에 1000인이, 10,000인이, 3만인이에 따라서 그게 그 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체험단을 하려면 지금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소재를 가지고 포스팅을 해야지 당연히 유입도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즘에 블랙키 한 가지만 더 보고 할까요? 블랙키 가면은 그거 보실 수 있어요. 요즘 블랙키를 저도 유료로 지금 쓸까 생각 중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트렌드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 트렌드. 그리고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쓰면 좋다. 당연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쓰고 있다면 제도 초몽이라는 게 있네요.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지금 새로 생긴 보세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 110이에요. 근데 검색량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많대요? 그럼 이게 좋은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것만으로 잡긴 좀 힘들면 여기 토몽에도 여기 검색 나와요. 연관 검색어가 있죠. 여기서 조금 더 낮은 거, 안전하게 가고 싶다 싶으면 여기 월간 누적 발행량이 21인데
이거 초목 룰루랄라라는 무슨 아무리 봐도 샵이나 뭐 매장 이런 데 같은데 만약에 잡는다면 발행량은 20이고 월간 검색량이 330이면 황금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써서 현재 이슈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키워드들을 보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 자 당연히 하루 유입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브랜드 블로그나 상품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연관성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체험단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주제로 쭉 쓰시기보다는 유입수를 늘리기 위한 포스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를 쫓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 영향력 순위인가요? 여기 보시면 자 블랙키에서 여기요 모든 서비스에서 영향력 순위를 볼 수 있어요. 영향력 순위를 보시면 여기에 URL 있죠. 블로그 URL을 넣어서 조회를 하면 여기 제 블로그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재미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제 블로그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의 배분율이랑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뭐 지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영향력 순위로 꼭 볼 수 있고요. 키워드 블랙키에서 또 한 가지 더 활용할 수 있는 건 간편 키워드 조회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마피아넷에서 리스트를 쭉 뽑았어요. 리스트를 쭉 뽑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속적인 포스팅을 쓰기 위해서 키워드를 뽑은 거고 단발성인 포스팅으로 썼을 때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찾을 때는 여기서 입력하셔도 연관 키워드가 나옵니다. 홍대같이 연남동 그리고 홍익대학교 홍대 스파게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무료로 쓸 경우에는 5개까지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에서 나오면 마피아나다고 비슷하지만 여기서 관련된 연남동 맛집 베스트 20? 이건 뭐지? 이걸 여기 홍대 진짜 파스타가 있네요. 혹시 이걸로 키워드를 잡아보고자 하면 클릭을 하면 월간 검색량과 누적 발행량이 있는데 여기서 누적 발행량은 아무리 누적 발행량이 높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확인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적은 뭐예요? 계속 쌓여있던 양이죠. 근데 월간 발행량은 오히려 낮을 때도 있어요. 지금 이건 좀 높기는 한데 그래서 이때 월간 콘텐츠 발행량 꼭 확인해 주셔서 맞는 키워드들을 발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16분이 다 돼서 제가 그리고 네네네네. 네. 팀 미팅 중에서 화면을 못 켜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이제 더 궁금해하시는 건 블로그 하실 때 그거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하루 방문자 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슈형 키워드를 활용해서 글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상품이나 브랜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마피아넷에서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을 잡아서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글들을 꾸준히 계속 쓰시는 게 중요해요. 타겟을 정해서 꾸준히 차곡차곡 그렇게 해서 모든 문의는 다 나에게 오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이웃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를 새로 파신 분이 계셨어요. 새로 파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블로그 이웃이 너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봇으로 해서 좀 돌릴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점수에 있어서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단연간 이제 여러 블로그들을 다 운영을 해본 결과 제 대표님들 이웃 진짜 막 10명도 안 되고 100명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계속 연결도 되고 전화도 오고 계속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통 공감 그리고 이웃수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지역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내 상품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왜냐면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소통을 해서 공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너무 없다 싶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웃수 소통 공감은 지역 기반일 경우에는 하면 되게 좋고요. 이웃수 같은 경우는 내려놔도 된다. 그거 괜히 아무나 막 다 하고 다니면서 그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양질의 포스팅을 하나 더 써서 내 포스팅이 노출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제가